약한 바람에도 날리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힘이 모여 사람을 감싸는 도구가 되는 서재. 아마도 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류의 원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섬유, 실. 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실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순창의 한 방적 공장. 이곳은 천연 섬유인 순면실을 만드는 곳입니다. 순면이란 목화의 꽃봉우리에서 추출한 이 하얀색의 솜뭉치를 말하는데요. 씨앗을 분리한 자연 그대로의 솜만 채취해 원료로 사용합니다. 순면실의 첫 번째 제조 단계는 혼타면 공정입니다. 원료를 분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목화의 채취식이나 재배 환경에 따라 솜의 색깔이나 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때문에 일정한 양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적당한 비율로 솜을 분리해줍니다. 이어서 원료에 함유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일정하게 분리된 솜은 타면기 안의 롤과 받침대가 맞부딪히는 힘에 의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이물질이 분리됐는데요. 이때 단단하게 압축돼 눌려있는 솜을 보다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함께 거치게 됩니다. 이물질 제거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의 품질과 직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서로 다른 질의 솜을 골고루 섞어주는 혼합 과정을 거치면 다시 오염된 솜을 걸러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동물의 털이나 먼지와 같은 티끌은 강한 충격에도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깨끗한 원료를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은 소면 공정. 소면 공정은 얽혀있는 솜의 섬유를 한 올 한 올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미세먼지를 다시 한번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뭉쳐있는 섬유를 일일이 분리해 펴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 섬유만 뽑아냅니다. 이렇게 길게 뽑아낸 밧줄 형태의 섬유 집합체를 슬라이버라고 합니다. 소면 공정을 통해 뽑아낸 슬라이버는 섬유의 밀도가 높지 않고 섬유의 배열도, 굵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실을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 개의 슬라이버를 합쳐주는 합사 과정을 거칩니다. 동시에 슬라이버에 회전을 주어 처음과 같은 두께로 천천히 늘려주는데요. 즉, 첫 번째 슬라이버와 두께는 같지만 슬라이버를 이루고 있는 섬유의 밀도가 더 촘촘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슬라이버가 끊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사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준비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준비 공정은 밀도가 높아진 슬라이버 24가닥을 다시 하나로 합사하는 과정인데요. 슬라이버는 밀도가 한 번에 높아지면 늘리는 과정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정해 여러 번 반복해 합사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섬유를 고르게 배열하고 품질이 높은 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소면 공정. 합사된 슬라이버를 빗질하고 섬유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 실 속에는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이 아주 짧은 섬유의 집합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짧은 섬유를 우리 예전에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주듯이 계속적으로 미세하게 빗어줌으로 해서 그런 단섬유를 제거를 해주고 그 섬유 안에 잔존해 있는 각종 결점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섬유란 말 그대로 짧은 섬유를 말하는데요.
고품질의 실을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섬유입니다. 섬유가 짧기 때문에 실의 강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합사한 슬라이버를 얇게 펴 미세하게 빗질을 해주므로 1인치 미만의 짧은 섬유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때 두꺼운 섬유와 미세먼지를 함께 제거하는데요. 빗질을 통해 결점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섬유의 광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빗질 후 광택 과정을 마친 슬라이버는 연조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고든 실을 만드는 최후 품질 향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버를 다시 합사하고 또 늘려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길이당 밀도와 중량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음은 조방 공정. 조방이란 본격적으로 실을 제조하기에 앞서 슬라이버를 늘리고 꼬임을 주어 예비 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자로 뻗은 모양이 아닌 돌돌 말린 노끈의 모양으로 만드는 단계. 예비실 제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곧바로 가는 실을 뽑아낸다면 슬라이버가 회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최소한의 꼬임을 주어 실의 끊김을 방지합니다. 예비실 제조를 마치면 정방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굵기의 실을 만드는 과정. 정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실의 꼬임입니다. 실이 이 스테이플 파이버락에서 단섬유로 짧은 섬유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꼬임을 주지 않게 되면은 이 강력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특히 정방 공정에서 이 슬라이버를 이 조사를 늘려줌과 동시에 이 꼬임을 줘서 그 강력을 주게 되는데요. 그 꼬임을 인치당 얼마 정도의 꼬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실이 일정한 힘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꼬임의 원리에 있습니다. 섬유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길게 연결된 실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운데요. 꼬임은 섬유가 서로 밀착되고 강하게 조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의 강도를 높이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짧은 섬유가 실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꼬임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꼬임의 수로 실의 사용 용도에 맞는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꼬임이 많을수록 얇아지고 그만큼 광택 효과도 높아져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권사 공정, 실을 만드는 마지막 제조 과정. 완성된 실은 미세한 결점을 확인하는 제품화 단계를 거칩니다. 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점 부분을 광 센서를 이용해 제거하고 다시 꼬임으로 이어주는데요. 실 안에 남아있는 미세 이물질 제거와 결점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제조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목화섬을 이용한 순면실이 완성됐습니다. 면사는 천연섬유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가장 친화력이 있는 섬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기성이라든지 또 흡습성 그리고 이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볍고 포근하며 사람과 가장 친한 섬유. 자연에서 얻은 한올의 실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목화의 열매가 길고 긴 실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